상추, 깻잎, 케일, 적군대, 적겨자, 로즈, 치커리, 당귀 요렇게 8가지가 되네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K푸드투데이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 기자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에서 그 기존에 소개됐던 그 장사 잘하시는 대표님, 장사 잘하는 식당, 종로 시민식당의 이성우 대표님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 기자님. 그새 잘 지내셨죠?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시민식당을 다시 찾은 이유는 바로 고깃집 점심 매출 높이기에 좋은 사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낮 시간에 대개의 고깃집에선 메인 메뉴의 판매율이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메뉴를 따로 마련하기도 하죠. 주로 잔육을 활용한 탕반이나 찌개류, 면 메뉴 등이 그 이해입니다. 이런 대안도 좋지만 기존에 그 메뉴를 다루지 않던 곳이라면 메뉴 개발이라는 숙제가 생깁니다. 시민식당은 반대로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점심으로 내고 있습니다. 바로 제육 쌈밥 정식입니다. 메인 메뉴 중 하나인 아삼육 세트는 와규와 삼겹살, 제육볶음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육볶음만 따로 빼서 점심 특선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뭘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함께 보시죠. 제가 생각할 때 점심 메뉴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메뉴. 그리고 싸고 든든하게 배불리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는 메뉴. 요 2가지 정도가 점심 메뉴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제육쌈밥 정식은 열심히 일한 우리 직장인분들 든든하게 드시고 또 오후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직장인들이 그 아침 저녁으로 그 식사를 챙겨 먹기가 맞아요. 쉽지 않은데 맞아요. 이 점심 때라도 그렇게 고기 반찬에다가 맞아요. 쌈채소랑 해가지고 따끈한 국물 해서 이렇게 한 상 차림 먹으면 정말 하루 종일 힘도 나고 그리고 봄맞이 어떤 이 체력을 깨우는 그런 또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 그 시민식당, 종로 시민식당은 한돈 인증점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그럼 우리 그 제육 쌈밥 정식에 들어가는 그 제육볶음 요 녀석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국산 그 돼지고기 그리고 제육했을 때 제일 맛있는 앞다리살, 전지살로 만든 제육볶음입니다. 처음에 시민식당을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때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돼지고기는 살코기를 좋아해요. 아, 네네. 비계가 없는 부분을 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메뉴를 만들 때에는 최대한 비계를 줄이고서 살코기가 많은 부분으로 제육볶음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직원 실장님께서 제육만큼은 비계가 적당하게 섞인 부분이 더 맛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 온 직원들이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진짜로. 그렇게 했는데 네. 제육볶음만은 적당한 비계와 살코기가 같이 조합이 돼야지 고기도 부들부들하면서 더 네네. 맛있고 그리고 껍질 부분은 좀 더 쫄깃하고 그런 맛이 나가지고 부드러움과 쫄깃함 요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그 지방이 꼭 필요하다라는 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게 또 우리 제육쌈밥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이 이제 고기 반찬 먹으러 올 땐 사실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럼요.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공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공량은 1인분 기준으로 해서 250g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네. 적지 않은 양이고 네, 또 네. 식사하고 쌈채소 같이 곁들이시면은 한 끼 식사로는 아마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제육쌈밥 같은 경우에는 쌈하고 밥하고 같이 드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평소 그냥 우리가 드시는 것보다는 간은 약간은 세야 돼요. 아, 그래야지 더 맛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또 나름대로의 저희 집의 그 비법이라면 비법이지만은 그 고춧가루와 이런 것들의 적당한 비율 그리고 매콤함의 그 비율 그것이 저희 집 제육쌈밥을 좀 더 맛있고 고객님들이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 요 제육 양념을 할 때 양념을 미리 해서 이렇게 며칠 정도 숙성을 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중요해요. 아, 숙성이 중요하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2주 동안 네. 쓸 그 제육 양념, 우리 흔히 다대기라고 얘기를 네, 하지요. 네, 네. 그거를 준비를 해서 2주 동안 숙성을 하고 2주가 지난 다대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육과 다대기 양념을 섞어가지고는 또 하루 이상은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손님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양념을 만들고 2주, 그리고 고기와 양념을 버무린 후에 하루 후에 그때가 제일 그 맛있는 제육을 즐기실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와, 이게 그 손님 입장에서는 진짜 점심시간도 짧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맛있게 간단하게 먹는 메뉴인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좀 공이 많이 드는 또 메뉴기도 하네요. 그럼요. 음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귀찮고 번거롭고 일이 많이 갈수록 그거를 찾아주시는 고객님, 드시는 고객님들께는 더 많은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표님, 그러면 우리 제육볶음은 다 볶아서 나오나요? 아니면 여기, 아니에요. 여기 즉석에서 볶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거 역시 또 작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 시민식당을 준비를 하면서는 손님들을 많이 그리고 빨리 회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제육을 주방에서 초벌구이를 해서 네. 손님 테이블에 있는 돌판에다가 재벌로? 재벌로 네네.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여기 나와가지고 조금 시간은 더딜지라도, 그리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좀 더 걸릴지라도 이 테이블에 와서 돌판에다 구워 먹는 그 맛이 훨씬 더 맛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는 네. 손님상에서 직접 나와서 손님들께 직접 볶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그 우리가 기존에 만나봤던 그 사장님의 철학이 아직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 욕심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매출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어떤 손님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와. 근데 제가 먹어봐도 그게 더 훨씬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양심적이세요, 사장님, 진짜. 우리 종로 시민식당 하면 또 그 손님들한테 아주 유명한 게 365일 꾸준하게 제공되는 쌈채소 셀프바. 이게 네. 진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그러면 대략 몇 가지 어떤 채소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항상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 쌈채소는 한 8가지 정도는 준비가 돼요. 8가지요? 네. 상추, 깻잎, 케일, 적군대, 적겨자, 로즈, 치커리, 당귀, 요렇게 8가지가 되네요. 그 외에 네네. 또 뭐 다른 채소들, 또 계절에 좋은 채소들이 있으면 더 추가가 되고 있고요. 쌈이라는 게 정말 그 절기에 따라 값이 정말 들쑥날쑥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쌈채소 수급, 요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동시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일주일에 2번 영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직접 경동시장을 방문을 해요. 일반적으로 아실 때 경매라는 것이 꼭 새벽에 이루어지는지 네. 아는데 그게 아니고 네, 큰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한 후에 경동시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밤 12시 전후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신선한 쌈채소를 살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직접 네. 가서 구입을 해와서 다음날 깨끗하게 씻어서 고객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어떤 고깃집을 보면 이제 비쌀 때는 상추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더 달라고 하면 막 눈치도 주고 하는데 이곳은 참 그 셀프바로 운영하신다는 게. 제가 셀프바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딱 하나.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그런 걸 더 달라고 할 때에 네. 조금 괜히 네. 뭐 눈치가 보인다거나 아, 뭐 손님이? 그렇게 할까봐 네네. 저는 항상 고객님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드시고 싶은 쌈채소는 그릇을 가지고 직접 셀프바에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거를 원하시는 만큼 골라서 가져와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골라서. 와, 진짜 그 제가 일전에 어떤 그 외식 전문가 그분은 이제 그 식당을 하는 분은 아니었고 다른 분야의 분이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그 몇십 년 동안 봐온 데이터,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바에 의하면 손이 큰 사람이 식당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퍼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손이 뭐 큰 편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네. 저는 하나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우리 집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이 첫 번째는 고맙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잘 먹었다. 네네. 이렇게 좀 만족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저의 노력이 그렇게 손님들이 마음껏 원하시는 채소를 드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대표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맛있는 고기와 신선한 쌈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두 아이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쌈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쌈장 어떤 강점이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쌈밥 하면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쌈장이에요. 예. 쌈장에는 또 종류들도 많아요. 요즘은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들을 다른 우렁이나 등등등 네. 여러 가지들 넣는 그런 쌈장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제육은 맛이 조금은 강해요. 네. 그리고 채소는 맛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을 연결하는 건 좀 더 뭔가 부드러운 거로 연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된장과 두부를 이용한 아. 저희 집의 강된장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공식 이름이 강된장인가요? 강된장이에요. 예. 그러면 얘는 이제 그러면 시판 된장에다가 네. 두부를 더 넣어서 네. 그럼 저희가 또 양념을 해서 아, 또 추가 그거를 또 양념을 한번 해서? 끓여서 그렇게 해서 손님들께 제공을 아. 해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시판 쌈장도 있잖아요. 네. 그 제품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좀 더 부드럽고 부드럽죠. 깊은 맛이 나고 깊은 맛과 부드러운 맛. 그렇습니다. 제육과 네. 야채를 잘 어우러지게 어우러지게 하는. 하는 맛. 맛을 강하게 만드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저는 아,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판 쌈장보다 맛을 좀 더 낮춰야 줄이고 돼요. 부드럽게. 네. 그 강된장 그러면 돌판에 같이 이렇게 해서 예, 따뜻하게 맞아요. 먹는 네. 방식인 거죠? 쌈밥 정식은 제가 어떤 한 줄로 표현하자면 찬의 완성도도 높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찬 구성까지 완벽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유는 쌈밥 정식이라고 하면 흔하게 떠올리는 한상 차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곳에서는 찬 그리고 같이 나오는 국물 여기도 이제 또 남다른 그 행보가 돋보입니다. 그 제철 찬 4가지 요게 제공된다고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차는 4가지 찬이 나가고 있고요. 직접 집에서 우리 매장에서 만든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그때에 맞는 2가지 그 반찬들 아.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김치하고 깍두기 그리고 시금치하고 버섯 볶음 이렇게 나왔어요. 아, 제육하고 어울림이 좋은 좋죠. 네. 채소 찬들이네요. 아, 맞아요. 이곳에서는 김치도 다 직접 담그고 계십니다. 또 우리 그 상차림에 국물 요게 또 저 굉장히 우거지 맛있다고 된장국. 들었어요. 우거지 된장국. 우리 손님들 오셔가지고 자꾸 우거지 된장국 리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또 그게 재밌는 게 원래 메뉴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우리 제육쌈밥 드시는 손님들께 오. 제공해드리는 네네. 서비스로 드리는 그 국물이니까. 음식들이고요. 네. 제육 그 우거지 된장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시원하고 음. 깔끔한 맛, 제육하고 잘 어우러지는 맛.
아. 제육이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자극적인 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물은 어떤 자극적인 것보다 그거를 좀 보완해주면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네. 하지만 또 고기와 식사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죠. 우거지 된장국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저희 주방에 있는 직원분들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그날의 우거지 된장국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것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와, 사실 우거지 된장국은 제가 메뉴판을 봤더니 판매 메뉴로는 등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점심 때 그 정식 드시는 분들께 그렇죠. 제공되는 그런 맛있는 국물이겠습니다. 술 많이 드시고 다음날 속 안 점심 좋으실 때 네, 해장하러 오시면 되겠 해장하러 아주 좋습니다. 국물로 해장하다가 근데 제육볶음 먹고 또 그러시는 반주를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꿀팁을 알아가네요, 제가. 저희가 그때 맨 처음에 뵀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어떤 이슈였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또 그나마 코로나가 약간 수그러지고 있는 그렇죠. 시점인데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예전에는 기왕 제가 식당을 하는 거 식당을 여러 개 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 개를 하다가 보니까는 서비스에 조금은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만족스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알차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식당 한두 개 정도 잘 운영하고 싶은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네, 대표님.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매번 뵐 때마다 꾸준히 똑같으세요. 그래서 그 마음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업 꾸려가시기를 저희 K푸드 투데이와 주 기자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주 기자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종로 같은 경우는 상권 자체도 그렇게 아주 늦게까지는 손님이 계시는 그런 입지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든든하게 한 끼 드시고 또 가서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네네. 활기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주변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귀금속 도매 상가 네네. 등 이런 상가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은 항상 우리 직장인들처럼 일정한 시간에 딱 오셔가지고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어떨 때 아, 보면은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식사 때를 놓쳐서 조금 늦게 오실 때도 있고 네네. 바빠질 것 같으면 좀 일찍 오실 때도 있고 그러시니까는 그때 오셨을 때 든든하게 한 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점심에 쌈밥을 팔고 있습니다.